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배경화면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할 적에 그러니까 광야교회라고 그랬나요? 가을경입니다. 가을경에 광야교회 앞에서 찍은 영상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범인은 한 놈인데 잡는 놈은 네 곳 떼거리이라니 국민 세금 축내도 되는가? 주 제목은 도대체 이게 뭡니까? 부제는 범인은 한 놈인데 잡는 놈은 네 곳 떼거리이라니 국민 세금 축내도 되는가? 원래 지금 이제 경찰하고 검찰이 나쁜 사람을 잡아다가 벌 주고 그 나쁜 짓 하는 그 죄값을 받았던 곳인데, 이게 네 곳이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중수청, 그 다음에 그 공수처, 그러니까 중수청은 앞으로 이제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수처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들이 지난번에 2022년 4월 15일부터서 그 칠적이라고 그랬죠. 검수완박 칠적이라고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박병석이, 그리고 박홍근이, 그 다음에 민영배, 그 다음에 윤호중이, 그 다음에 박병석, 문재인, 이렇게 5족으로 검수완박 5족으로 이렇게 됐었죠. 4월 1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5월 3일날 2일날인가요? 5월 2일날 그 난리를 통해서 검수완박을 통과를 시켰는데, 5월 3일 이제 문재인이가 선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검수완박으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구멍이 송송송 뚫려 가지고 아무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태국 FM은 이제까지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청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까지는 경찰청장이 그 차관급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장관급으로 격상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김창룡 청장이 7월 23일까지가 임기입니다. 7월 23일이 지나면은 다시 지금 현재 그 치안정감 7명 가운데서 7명 가운데서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 7명 가운데 특수통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 7명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종합을 해서 아마 선정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그래서 국수본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그 전부터 옛날 역대 그 대통령들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거기에 지금 남구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부장인데, 이 사람이 그 청와대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문재인이가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하는데, 이 사람도 내년 2월 달에 임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은 7월 25일 날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은 내년 2월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짜는 그 진영에서 앞으로 경찰 수사도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지하고, 둘째가 말이죠, 대통령 그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검경합동수사본부장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그 시행령을 조금 보강하고 제도를 개선을 해서, 그러니까 검찰 특수통 검사를 임명을 해서 합수부를 만들어 놓으면은 특검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소만 할 수 있는 검사들을 대량 이쪽으로 와가지고 합수부의 검경합동수사본부장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세 번째 상설특검이 있는데, 상설특검은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그 하에서, 그러니까 국회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는 지금 차관이 그 한 명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한변협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당 2명, 야당 2명, 그 다음에 법무부 차관은 이제 김명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야당판, 더불어민주당 편이고, 대검 쪽에는 그 여당 쪽이니까 3대 3인데 7명이니까 대한변협에서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상설특검은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한국형 FBI 중수청을 설치 가능하는데, 얘들은 지금 현재 민주당 안에는 법무부 장관 그 산하에 두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한동훈 그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은 이거 지금 현재 국회 처리를 하면은 이제 현재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은, 원래 옛날 민주당 안에는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은 그쪽으로 하기도 지금 껄끄러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수처처럼 독립으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국회에서 3분의 2, 현재 300명 가운데 200명이 찬성을 해야만이 그 법이 통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은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리면 안 되고, 이제 공수처를 보니까 말이죠, 공수처는 김준욱이가 판사 출신인데 임기가 3년이더라고요. 보니까 2021년 1월 21일 날 취임을 했기 때문에 3년이니까 2024년 1월 21일입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많았는데 자기는 끝까지 이제 임기를 채우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원래 이제 그 특수통 검사를 김준웅이가 추천을 했는데 문재인이가 비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검사들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공수처는 보면은 문죄명 그리고 좌표 가이드를 비호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지난번에 이제 5월 4일 날 하기로 했다가 5월 9일 날 했지 않습니까? 5월 9일 날 했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답변서에다가 합동수사단하고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지금 현재
만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일보가 5월 5일 날 이제 보도를 한 거를 보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명목으로 폐지된 합동수사단, 합수단의 부활을 예고했다. 대검찰청 2인자 박성진 차장검사 등 고검장급 검찰 간부들의 항의성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백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백서 제작에 착수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합수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접 수사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 같은 전문수사부서를 신설해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의 추윤 갈등으로 시작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논란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된다고 말했다. 검찰 지휘부 인사들은 사의 표명에 나섰다. 박성진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2%수에 올린 사직 인사의 글에서 검수완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자신들의 비리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비난하면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권순범 대구 고검장에 이어 검수완박 법 공포에 따른 두 번째 고검장급 사직 인사다. 지난달 22일 두 번째 사표를 낸 뒤 휴가 중인 김호수 검찰총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해서 빨리 사표 수리나 해줬으면 좋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 강행을 졸속입법으로 규정한 검찰은 입법 전 과정을 기록하는 백서 제작에 착수했다. 대검 지검 단위가 아닌 일선 검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지난달 25일 박찬록 부산지검 차장검사가 2%수의 제안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나흘 뒤인 29일엔 울산지검 남소정,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가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검찰 전체를 상대로 백서 내용 취합에 나섰다. 검사들은 서로 백서 형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구체적인 백서 예시 자료를 제시하며 사실상 제작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평검사회의 차원의 백서 제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총장이 대검의 퇴임식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김호수가 퇴임식을 한다고 했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초상집에서 잔치하느냐는 비판이 쇄도해서 논란이 커지자 대검은 퇴임식은 열리지 않는다며 주인하에 나섰다. 김호수 총장은 통화에서 내가 퇴임식을 자청했다는 건 택도 없는 소리라고 강하게 이제 부인했다고 발뺌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난 이후에 이 범정기획관실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인데 이거는 이제 검찰총장의 눈과 귀를 열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전 부정 내용들을 샅샅이 조사해서 검찰총장이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게 이제 수사에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5월 13일 날, 그러니까 어제 데일리안에서 발표를 한 거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 정권 겨냥 하나, 한동훈 합수단 범정기획관실 부활 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고도와 증권범죄 대처 어렵다. 합수단을 부활을 해야 된다. 범죄정보 수집 가능 기능도 되살리겠다. 법조계 검 수사기능 정상화. 문재인 정부 시절 잘못이 있으면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장관 추후 인사이동 대통령령 고치고 직제 바꾸어야 가능하다. 시간 걸릴 듯. 합수단은 한동훈 사람들로 채워질 것으로 내다보며 대장동 성남FC 이재명이죠.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문재인이죠. 의혹 조기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지금 소제목을 달았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합수단과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정기획관실 부활을 예고했다.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자본시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합수단이 관련 범죄를 막고 범정기획관실을 통해 공무원, 정치인 등에 대한 범죄 정보를 수집해 이를 수사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밝히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환영하고 있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2020년 1월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신설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범정기획관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 일환으로 기능이 축소가 되어 왔습니다.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했다 그 말입니다. 이후 지난 2월 정보관리 담당관실로 축소 개편되어 폐지 수준을 밟아왔던 것입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로는 고도화하고 있는 증권범죄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합수단을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합수단 부활을 검토한 바가 있다. 라임이나 옵티머스 그 외에 그 수많은 지금 현재 서민들을 지금 눈을 속여서 투자를 유도해 가지고 라임 옵티머스가 그 범죄 아닙니까? 전부 다 저쪽 아이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것을 추미애 박범계 이 두 아이들이 그거를 막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그 증권범죄 합수단을 만들어서 이거를 엄벌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인 것입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서면 답변서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겠다며 범정기획관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조계는 우선 합수단 범정기획관실의 부활이 검찰의 수사기능 정상화라고 열렬히 환영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사건은 해당 수사팀이 직접 맡고 문재인 정부가 숨겨왔던 비리들이 있다면 범정기획관실을 통해 각종 첩보들을 수집 가공해 수사 단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박윤환 변호사는
합수단 범정기획관실 부활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잘못이 있으면 검찰이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수사본부청이 설치되기 전까지 경제 부패 사건의 수사권이 유지되고 나머지 4대 공직자, 방위산업, 대형참사, 선거범죄 사건은 법안 공포 후 4개월 동안 수사권이 유지된다며 사법당국이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적폐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리고 문재인이 이 범죄를 완전히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우리 대한민국 지킴이 애국 국민들 근 3,000명 가까운 분들이 여적죄로 문재인을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무영 변호사는 합수단 범정기획단 부활은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인사이동, 대통령령을 고치고 직제를 바꾸면은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기 전에 관련 조사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오는 6월쯤 총장 및 검사 인사 등이 마무리되면은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합수단은 기존 검찰 내부에 있는 인력을 데려다가 쓸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과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과 손발을 맞춰온 인력들로 채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검찰이 경제,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계속 들고 있는데 합수단 등을 부활시켜 대장동 개발 의혹 비리, 성남FC 의혹, 문재인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사전에 조기에 처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지금 현재 데일리안에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서민경제대책위에서 지금 지난번에 검수완박 처리를 하는데 민주당의 172명이 지금 현재 이 국가 내란에 해당되는 일들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영등포 경찰서로 이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음모 이런 범죄로 지금 현재 지금 경찰이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현재 이 경찰들이 그 고발을 그냥 몇 개월 그러니까 1년 넘게 2년 넘게 3년 넘게 묵혔던 것들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서서히 눈치를 보는 건지 하나 둘 지금 현재 현재 수사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을 했지만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옛날에 폐쇄됐던 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해나가면은 비리는 완전히 정리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회해 동포 여러분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모든 적폐 청산을 잘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격려하면서 이 나라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어진 자리 위에서 최선을 다하며 책임을 다해 나갑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 나라 대한민국은 바른 모습으로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범인은 한 놈인데 잡는 곳은 네 곳 떼거리라고 이런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